안녕하세요. 삶의 쉼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한 어르신의 씁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갑자기 10억이 생긴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의 한켠, 세월의 두께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박영감에게 그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고생하며 벽돌 한 장 한 장에 피와 땀을 새겨 넣은 삶의 역사 그 자체였지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낸 후 적적한 노년을 보내던 박영감에게 가장 큰 위안은 두 동생이었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남동생과 여동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형님 댁을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형님, 무릎은 좀 어떠셔? 내가 시장에서 용하다는 파스 사왔어. 오빠, 혼자 밥 거르지 말고 우리가 반찬 해왔으니 맛있게 잡숴. 삐걱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끈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는 옛 이야기는 박영감의 주름진 얼굴에 모처럼 환한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생들은 핏줄을 나눈 형제를 넘어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 가장 행복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의 낡은 집에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를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몇 년의 지루한 시간이 흐른 후 박영감의 낡은 집은 현금 6억 원과 수억 원의 웃돈이 붙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거대한 자산으로 바뀌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억 원이라는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큰돈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은 역시나 동생들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웬일이야? 하늘이 우리 형님 고생한 거 알아주셨네. 오빠, 이제 다리 뻗고 편히 살 일만 남았네. 우리가 다 기쁘다. 동생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박영감의 손을 붙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영감 역시 덩달아 가슴이 벅차올라 동생들과 함께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동생들이 흘린 눈물이 순수한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의 방문은 눈에 띄게 잦아졌지만 대화의 내용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옛 추억을 나누던 자리에는 어느새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동생이었습니다. 형님, 그 큰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붙어.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우리 아들 사업이 요즘 괜찮은데 1억만 투자해봐. 내가 책임지고 2배, 3배로 불려줄게. 뒤이어 여동생이 서운하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전세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알지? 오빠가 조금만 보태줬으면 걔들 허리 펴고 시작했을 텐데. 어차피 그 돈 오빠 혼자 다 쓰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남이야? 박영감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아내와 자신의 청춘이 담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자신의 남은 생을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며 머뭇거리자 동생들의 낯빛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따뜻했던 온기는 간데없고 서운함과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할 때 오빠가 이 집 차지하면서 장남 노릇 다 한 거 아니었어. 그때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건 다 형제라서 그런 거였어. 이제 와서 우리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수십 년간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과거사까지 들먹이며 박영감의 보상금을 마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의 몫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의 눈에는 더 이상 정겹던 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욕심에 가득 찬 낯선 이들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사건은 추석 명절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자식들까지 대동하고 박영감의 새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각자 원하는 금액을 적은 종이를 내밀며 공평한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형님,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소리야. 형님 혼자 이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낭비고 이 돈 관리하는 것도 힘드실 테니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가족 아니겠어? 그 순간 박영감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척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이 돈을 향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박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가, 다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박영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이 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줄 알아! 내 형수가 한겨울에도 시장 좌판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장사하고 내가 뼈골 빠지게 공사판에서 뒹굴어서 마련한 우리 부부의 목숨값이야. 그런데 이걸 나눠달라고? 이건 너희들 쌈짓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이후 동생들의 발길은 정말로 뚝 끊겼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영감은 휘황찬란한 새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억 원의 돈이 통장에 찍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낡은 기와집에서 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 낡은 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치찌개 한 냄비를 나눠 먹으며 웃음 짓던 그때가 실은 인생에서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었음을 말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10억 원은 박영감에게서 낡은 집을 앗아갔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족이라는 온기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본성을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서글픈 진실만이 텅 빈 거실에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마저 등을 돌리게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